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9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주간 단위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잘한다 44%, 못한다 47%였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44%포인트 낮아졌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문재인 비판층은 왜 이렇게 높으냐 할 것이고 문재인 지지층은 왜 이렇게 낮으냐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두 개의 나라가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한 사안을 보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뜨는데 한쪽에서는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이 있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논평이나 평가나 이런 것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든지 북한 노동당 정권은 악당이라는 이런 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민주공화국이 좋긴 좋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은 따로 나라를 만들어서 나가든지 아니면은 내전 상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이런 문제까지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제도죠.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지지 또는 평가가 특히 높은 곳을 높은 계층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나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평가가 높은 그룹은 서울 시민 50%, 광주, 전라도 69%, 30대 57%, 화이트 칼라 56%, 놀랍게도 생활 수준이 상층 플러스 중상층 이 52%로 높습니다. 진보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이 70%입니다. 서울 시민, 광주, 전라도 30대 화이트 칼라 생활 수준이 높은 쪽 그리고 소위 진보층이 아주 강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 긍정평가의 3대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외교를 잘한답니다. 19%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을 했다. 18%입니다. 성실하다. 10%입니다. 그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세 가지 이유는 경제 민생 실패 36%, 북한 관계가 친북 성향으로 돌아간다 16%, 독단적이다 5%입니다. 자, 여기서 객관적인 기준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층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한번 가름해 보겠습니다. 자, 외교를 잘한다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외교 잘합니까? 외교의 가장 축은 한미관계입니다. 한미관계가 지금 아주 원활하게 협동적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균열 상태입니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외교 관계는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 지금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 다음에 한중 관계 좋습니까?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다 전 정권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지지층은 이런 외교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외교를 하면은 한국은 외톨이가 됩니다. 문재인 지지층은 외톨이 외교를 잘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북한과 관계
개선이 되려면은 우선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합니다. 핵 폐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주 모욕하고 있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에서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라고.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지난 2월이죠.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서 이걸 물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잘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잘 지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46%나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이후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46%가 속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46%가 지금 북한 노동당 정권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변하고 있는 이 정권과 언론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위기입니다. 46%가 외교 안보 문제에서 속는다고 하면은 이런 나라는 최악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먼저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킬 것이라고 정확하게 본 사람은 44%였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히 많은 곳이 어디냐?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비율이 높은 데가 전라도, 광주 59%, 30대 62%, 40대 58%, 화이트칼라 57%, 학생 56%, 소위 진보층 66%, 민주당 지지층 70%입니다. 또 다른 조사가 비교할 만한 조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8월 25일 남북 고위급 협상 직후 조사에서 그때 목함 지뢰 사건으로 상당히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협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65%는 합의는 잘 됐지만은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북한이 합의는 했지만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69%. 지킬 것이다. 17%. 이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북한에 대한 생각이 안이하게 되었다. 북한에 집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다. 반 정도가 북한에 속는 그런 분별력의 약화를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특히 많다 하는 것이 이게 수치로 나옵니다. 수치로. 또 다른 조사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 김정은은 전쟁 범죄자, 반인도 범죄자로 그리고 민족 반역자, 반국가단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27%였습니다. 지난 2월이었습니다. 특히 높은 층은 전라도 47%, 광주 전라도 47%, 40대에서는 37%,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39%, 이른바 진보층은 38%.
그리고 북한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층에서는 47%. 이렇게 높았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호감을 보이면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 없습니다. 아니, 한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지지층에서 거의 호감도가 30%대, 4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때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스탈린 호감도가 27%가 되었다고 한다면 냉전에서 미국이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월남전 때 파견된 우리 국군이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4.20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인 호지명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호지명을, 지금 호지명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호지명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이 나라는 지켜낼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고 미군이 아무리 최신 병기를 갖다 주어도 결국은 지겠구나 하는 예감이 결국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27%, 특히 친여 세력에서는 30, 40%를 육박한다고 한다면은 한국은 전쟁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붕괴 또는 분열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참고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김정은 호감도는 4%였습니다. 비호감이 89%였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2013년 그리고 6년 지나서 지금 비교하면은 이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분별력이 약해졌다. 분별력이라고 할 때 세 가지입니다. 국민으로서의 분별력은 첫째, 진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바탕에서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동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피와 분별력. 그 위에서 선악 분별력이 나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나쁘냐. 이런 분별력이 총체적으로 거의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일종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시켰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도록 하는 역할은 정권으로부터는 나오지 않죠. 정권은 항상 홍보만 하니까. 결국 언론과 교육과 그리고 정상적인 국민의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것인데 언론은 70, 80%가 거짓 편에 서 있습니다. 거짓 편에 있습니다. 언론은 진실과 사실을 구분해야 되는데 거짓 선동에, 정치적 거짓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은 국민 각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 각자의 노력이죠. 민주공화국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기 이전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진실의 힘으로, 헌법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내어야 민주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